2월 21일 장전 시향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고,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뭐 좋은 이슈와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뭐 좋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하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증시 상승률을 대폭 또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산되고 있다. 3월에 이제 양회를 시작하는데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부정적인 뉴스들은 당연히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제 최대 5.5%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했어요. 원래 폴란드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키위에 깜짝 방문하면서 또다시 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최근에 종전을 제안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랑 유럽연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종전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예전에 장전시황에 현재 미국의 의도대로 지금 전쟁이라든가 글로벌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미국이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를 2년 동안 진행했는데,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의 이런 패권 국가의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기초통화 국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한 뭔가의 분쟁이 필요한데, 때마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미국은 이걸 이용해서 양적 긴축을 하면서 채권에 대한 이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와 채권에,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무기들 지원해주면서 그런 것도 회전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의도대로 가고 있다. 네, 정말 최근에 공화당도 너무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이 퍼주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만 좀 퍼줘라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정쟁이 당분간은 종전될 확률은 매우 힙하게지고 있다. 지금 최근에 세 가지의 종전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 전쟁 방식의 휴전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와라, 너희들이 회담에 나와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단계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피곤합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연합이 제10차 러시아 제재를 가고 있고, 미국도 추가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GDP 발표한 거 보셨나요? 네, 0.2%입니다. 러시아는 내수시장으로 그냥 먹고 사도 되는 국가예요. 워낙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과 이 우크라이나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중국 양해가 이제 3월 달에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로 최근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양해 이후에 10번 중에 8번이 올랐다고 해요. 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도 많이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 한 번 더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해에 대한 기대감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리가 아마 이번 주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한미금리 차가 25년 만에 최대치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3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주간 증시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시간 그냥 축축축축 읽어보신다면은 제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충격이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6조 원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6조 원 이상의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중들이 과연 순매도 전환하면서 하락세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주식에 대한 증시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하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이런 변동성을 버텨준다면은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을 좀 시장이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올해 상반기까지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로 좀 버티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테마주 장세가 가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죠. 어제 제가 마감시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이용한 이런 테마주 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중국 국제에너지기구죠. 이 중국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거다. 내년 겨울 에너지 공급 대란이 우려된다. 지금 중국의 원유에 대한 이 수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골드만삭스라든가 다른 원유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100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유가가 지금 굉장히 다 바닥 구간에 있죠. 국내 유가 관련 테마주들도. 그래서 내년을 만약에 본다면은 충분히 그냥 올해 겨울을 보는 거죠. 올해 겨울을 본다면은 에너지 업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 그리고 전기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네,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내용들 전격 방문하면서 이거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구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대통령 휴장이 된 상태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뭐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철강주들은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철강주들이랑 2000년주들이 오른 거 느끼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사이클 산업. 그냥 천년만에 오르는 주식도 없고 천년만에 떨어지는 주식도 없어요. 그 사이클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박스피들이 보통 3년, 4년 정도로 횡보를 하거든요. 그 3, 4년 안에 사이클이 한번 돌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신고점 구간이었죠,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돌려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대형주들, 기간산업주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죠. 1년을 보고 들어가시면 이 종목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 2, 3년 이상은 굴린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강 업종들도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회복 때 강한 탄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아직도 바닥 구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2, 3년 정도 굴리실 분들은 철강주도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리고 오늘 뭐 종목들 개별적으로 이슈가 나오는데 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예전에 처음으로 성공개를 했을 때 주가가 거의 한 30% 이상 올랐거든요. 이번에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8월달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콘솔 게임으로 국내 시장에 굉장히 대기업이 진출하는 거의 뭐 첫 계기인데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뭐 펄어비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네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크래프톤이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만드는데 정말 폭망해서 주가가 급락했죠. 그래서 이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개인들이 공략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좀 굴리기 많이 힘들다. 워낙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가죠. 증시가 좀 부진하니까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투자들이 좀 쏠리고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들을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뭐 뉴욕 증시도 휴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할 보유지표들이 굉장히 좀 약세가 됩니다. 다만 뉴욕 증시가 휴장하게 된다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신흥국 시장에 들어올 기대감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하루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양의 이슈도 있고요. 최근에 중시의 유불리한 재료들을 좀 잘 체크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변동성 치고받고 장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증시를 받아들이면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